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2014학년도 수시 1차 접수가 원서 접수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학별고사 그리고 수능 준비에 매진할 그런 시기일 텐데요. 수시 1차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점에 좀 유념을 해야 될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늘 좀 선생님들께 조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 시간 마련하니까요. 이 시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통해서 받은 상담 내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인사드리시는데요. 하나고등학교 과학과 학과장이신 김학수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각자 우리 학생들 자신이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 2014학년도 수시 1차 원서 접수 결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이금수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올해 입시에서 그 수시 모집의 인원은 정시 수시 모집 총 모집의 66.4%를 뽑습니다. 역대 입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서 마감 결과 수시 1회차 접수에서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18.3대 1로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떨어졌어요. 19.63대 1로 다소 하락을 했는데 올해 그 원서 특징, 1회차의 그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춘 그런 대학들이 경쟁률이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경희대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경희대는 그 논술 우수자 전형이 주도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고요. 또 학생부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고, 또 논술의 그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합격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국대는 작년에 19.27대 1에서 올해 그 22.82대 1로서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것인데 이유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수시 안전 지원 경향입니다. 수시 6회 제한하고 수준별 수능 시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많이 경쟁률이 줄었고요. 수도권 쪽의 대학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이게 안정 지원을 한 그런 것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당국대가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2013년에는 12.72대 1에서 올해는 19.72대 1로서 상당히 상승폭이 큰 그런 대학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의예과 실용음악 연기 관련 학과 경쟁률이 상당히 상승됐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최고 경쟁률은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의예과입니다. 269.2대 1로서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경쟁률을 보였고요. 또 학과별 최고 경쟁률은 한양대 에리카 실용음악학과 보컬 전공이죠. 471.4대 1.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연기 관련 학과 최고 경쟁률은 국민대학교 연기실기 우수자 특별전형에서 133.7대 1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와, 이 한양대 에리카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47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50여일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많은 분들이 영어 B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014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영어 B형 이제 사실상 이제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한때 이제 한 10%에서 50%까지 의견은 다양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한 A형 선택자가 이제 32%, 그다음 B형 선택자가 한 68%대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요. 2013년 작년이죠. 작년 외국어 영역하고 올해 이제 2014년 영어 영역을 한번 등급별로 한번 숫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숫자는 등수인데요. 저렇게 되면은 작년에 25,000등 한 학생이 1등급을 받았다면 올해는 18,000등을 해야만 1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등급
받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죠.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런 부분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서 네. 전년도보다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가 이제 줄어들고 네. 그런 현상도 벌어지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이제 영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약한 학생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그렇죠.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능과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 대학별고사, 논술과 적성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김학수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낮아진 만큼 이제 논술 전형과 적성 검사 이쪽에서 좀 크게 변별력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그 대학의 기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서 네. 그 대학의 좀 특성에 맞게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채점 기준안이 각 대학마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4학년도 수시 1차 접수 결과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 논술을 통한 전형일 텐데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을 통해서 이 시간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토요일이 9월 28일이죠. 네. 9월 28일 10시부터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이시기도 하신 최준규 선생님께서 인문계 논술 막판 뒤집기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십니다. 장소는 TBS 교통방송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하게 되고요. 참석 문의 전화는 02311-5441, 5442, 5445로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60명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비 수험생을 위한 집중 상담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광주에 살고 있고요. 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고1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드님.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실 시기가 됐는데요.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과, 문과를 막 선택을 하다가, 네. 지금 이번에 이과에서 다시 문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동국대 영상학부인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해요. 네네. 근데 얘 지금 성적으로 거기를 갈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영상학부가 꼭 그 대학이 진짜 엄청 좋다고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보다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데 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과 또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학생인 것 같은데요. 이번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1학년, 이제 1학년이죠. 그래서 1학기 성적밖에 없는데요. 1학기 성적을 보니까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 사회가 2.5등급이고요. 국영수사가 2.37등급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이제 한 차례밖에 없는데요.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1등급, 한국사가 3등급, 생명과학을 3등급 받았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도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그 영상 제작부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고요. 어머니와 함께 그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네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을 했고요. 특기사항으로, 1학년이지만 벌써 상을 3개나 받았어요. 독서논술 경시대회 동상 받았고요. 표창장 받았고요. 교과 우수상 국어 영역을 받았습니다. 예, 희망대학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랑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또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교 이건 이제 어머니가 경찰대학교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을 두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학년이기 때문에 어떤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가능성을 두고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1학년 1학기 성적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성적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1학년 1학기의 성적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지금 국영수만 봤을 때 전국 10%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권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그 홍익대나 국민대나 숭실대의 좀 중하위권 학과 정도의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준은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워낙 앞으로 변수가 많은데 그렇군요. 예. 규정을 짓는 것은 이제 무리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학이 좀 네. 많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이과를 하려다가 문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학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등급대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수학 부분들에 있어서 문과에서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만회를 많이 해야만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머니는 지금 영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경찰. 예, 어머니는 경찰이나 이제 검사 뭐 이런 거 원하셨고 이 학생은 이제 영상에 이제 속칭 이제 필이 꽂힌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경찰, 영상, 뭐 법학,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로 묶어보면 사회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사회과학부를 이제 희망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공부를 지금부터 비교과나 교과 교과를 이제 준비해 나가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부에서 이제 필요한 비교과 활동으로서 이제 모의의회라든가 모의유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토론 대회, 그다음에 국어 관련 경시 대회, 또 사회 관련 경시 대회, 영어 말하기나 영어 관련 경시 대회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개최가 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학생의 임원이나 이런 학급 임원에 선출된다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학급 회의를 주관하거나 학급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신 성적이 지금 2등급대이긴 한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1등급대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독서 활동도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고르게 독서 활동을 하되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씩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은 지금 뭐 제 얘기를 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꼭 전달해 주세요. 영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영상 제작은요. 영상 제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영화 영상학과를 간다는 거 자체가 우리 영상 제작을 이제 하는 기술자를 선발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이 예. 좀 더 폭넓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우리 아드님이 그 경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범죄 심리라든가 프로파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상담사. 그러니까 친구들 상담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아, 예.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아들의 페이스대로 제가 밀려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막 제가 주장하다가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머님이 파악하는 아드님의 장점이 있고 그걸 또 진로와 관련해서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드님하고의 의견 조율은 좀 안 되신 편이고요. 네.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떤 그렇죠.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진로 선택할 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들이 봤을 때 어울린다고 하는 그럼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지현 선생님께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전체적으로 좀 큰 틀로 봤을 때 사회과학 쪽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갈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머니하고 아들의 갈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네. 이제 수시 지원 전형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영수사 2.37등급 정도로 해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유제 전형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 적합해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과 어머니께서 희망대학의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찰대학교입니다.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금방 이제 이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37등급 정도의 성적에서 학생부 수자 전형으로 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동국대학교에 이제 일반 전형인 논술형하고 입사 전형인 이제 두드림 전형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이제 2점대 중후반 정도 때의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이 논술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비교과를 잘 채워 나갔을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 학생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네. 보고요. 성균관대학교 역시 이제 논술 전형하고 성균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뭐 앞으로 이제 논술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교과들이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착실히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경찰대학교를 희망했지 네. 않습니까? 그 CG 보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대학교는요. 1차에서 이제 그 3배수 경찰대 자체 시험을 보고요. 2차에서는 이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면접 시험하고 수능이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한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체 시험은 거의 만점을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한 상향인데 우리 학생이 국어, 영어는 잘해요. 그래서 네. 수학을 정말 많이 올린다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학교를? 예, 추천 전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중앙대학교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 네. 대학교가 이 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중앙대학교에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전형이 이제 그 5가지의 그 입학사정관제에서 보는 그 특징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업 능력, 자기주도성, 봉사성, 리더십, 문화친화성 5가지를 입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네.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준비를 해야 준비하는 되겠죠.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요 학교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영화 감독이 꾸민 고1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학생은 영화 감독을, 어머니는 범죄 심리학자나 기자 등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진로 희망이 모두 사회 계열이므로 사회 관련 비교과 활동, 경시대 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취약한 수학 성적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영어, 사회, 내신교과 최소 2등급입니다. 지금부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2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이제는 점점 입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지실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생명 나노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특성검사 전형으로 전적으로 하던데요. 지금부터 2학년 2학기부터는 어떻게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학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예, 국어 4.6등급, 예, 수학 4.7등급, 영어 3.7등급, 과학 4.36등급, 국수영과 평균 4.36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 2등급, 수학 B형 3등급, 영어 B형 4등급, 화학 5등급, 생물 4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생물 동아리 교내 봉사학습, 2학년 영어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학급 생활지원에 교내 봉사 136시간 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네, 수상 내역을 보면 2012학년도 희망학습 동아리 발표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요, 좀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1지망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 다음에 2지망 인하대, 그 다음 3지망 아주대로요, 생명과학 쪽에 어떤 수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슬슬 구체적으로 입시 전형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시기인데, 선생님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어떤 점을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현재 학생 2학년 1학기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이제 뭐를 말씀드려서 이걸 결정 짓기보다는 네.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완해서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학생부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전형보다는 학생의 수능과 논술 또는 적성검사, 적성검사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네.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현재 공대 쪽으로는 어떤 그 대학이 지원 가능하냐라고 이제 아하. 궁금해 하셨는데요. 예, 가천대학교나 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홍익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랑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인데요. 여기는 뭐 네. 상위 학과보다는 예, 좀 중하위권 학과로 현재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 중에 이제 봉사활동이 교내 기본 봉사활동 이외에 좀 의미가 있고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좀 질적인, 예,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함을 보이시는 그런 봉사활동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봉사활동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예, 봉사활동으로서 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 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 입사관제에 집중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런 어떤 질적인 어떤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좀 학업적인 부분에 좀 신경 쓰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부터 그 평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어떤 사이트를 보면요. 그 교육과정 그 해설사가 과목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목별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보면서 어떤 주제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서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학생들이 좀 오류가 범해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어떤 주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교육과정 해설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3학년 때는 EBS 그 연계 교재를 정말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서 실수 없도록 예,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3학년 때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사관제를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뭐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네. 입사관제를 준비하는 것과 공부를 이게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입사관제도 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고 충실하게 했는가 이 부분을 많이 좀 중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굳이 별개로 생각해서 뭐 부담을 갖거나 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관제 준비를 한다고 해서 교내대회를 많이 출전하는 것, 예, 교내대회를 많이 출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없는 그냥 출전 횟수로만 이제 교내대회를 출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교내대회를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예,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이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하긴 하지만 더불어서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학생이 원하는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전공학자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내신보다는 그 모의고사가 좀 좋은 그런 학생인데요. 김학수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논술과 수능에 좀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학생부 주제 전형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 말씀하신 적성검사 전형인데 아까 김학수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하고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이 현재로서는 내신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면, 일단 논술 전형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이제 일반 우수자 전형이 이제 신설된 그런 전형이긴 한데요. 학생부 비율이 좀 낮고요. 예, 그 다음에 전공 능력 검사의 비율이 좀 높아서, 학생이 수능 최저 기준 2개 영역 3등급을 좀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전형으로 지금도 만족을 생각합니다. 하고 있죠. 네네. 수능 최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하대 생명공학과로 가겠습니다. 예, 역시 논술 전형인데요. 학생부 비율이 30%고 논술 비율이 70%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개 영역 2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도, 예, 충분히 학생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입니다. 역시 일반 논술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이든 일반 선발이든 학생이 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특히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학생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네. 학생이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최저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되 기출문제 꾸준히 풀어보면서 도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행히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학들 외에 또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들을 좀 더 우리 친구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는요,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입니다. 예, 이제 유전공학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비율이 낮고 논술 비율이 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 2개 영역 등급 합이 5기 때문에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를 추천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랑 수능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만심 가지지 말고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제 국제 캠퍼스에 유전공학과가 있습니다. 역시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역시 학생부의 비율이 좀 낮고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의 등급이 우선 선발 같은 경우 2개 영역 등급이 합이 3이지만 일반 선발 같은 경우 2개 영역 등급이 합이 5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학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학과입니다. 애초에 이제 유전공학자를 꿈꾼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전공학과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네. 동국대와 경희대까지 선생님께서 더 좀 고려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예. 아니,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네. 혹시 과목별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아까 저기 평가원에서 다운받아서 개념 위주 말고 문제풀이를 하라 아까 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수학과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과학탐구의 성적이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이 유전공학자를 꿈꾼다고 했는데요. 지금 생물의 과목의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입사간제를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진로랑 관련된 과목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학생이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서 학생이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미리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네네. 3등급 정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틀린 문제를 재수가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현재 실력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 틀린 이유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공부 방법, 이 공부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잘 보내드릴 테니까 아드님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2015학년도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텐데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전공학자가 꾸민 고2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내신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되는 논술과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자가 꾸밈으로
전공과 관련된 생명과학 성적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수학, 과학, 과탐 2등급, 영어 3등급입니다. 지금부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 세 번째 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검사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또 입시가 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내외 같은 것을 많이 나가는데, 대회 준비랑 공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궁금해요. 네. 입학사정관 준비, 아무래도 활동을 열심히 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한 학생일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을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입니다. 국어가 4.6, 수학이 7.3, 영어가 3.6, 사회가 5등급이라서요. 평균 5.16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1등급, 사회탐구가 각각 3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서 이제 학교 방송부 부장을 했고요. 관현악 동아리, 그리고 법률 봉사 동아리, 그게 이제 영어 스피치 동아리, 독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33권을 읽었습니다. 새 학기인데. 교회 활동으로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이제 활동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집 봉사활동 같은 거에서 총 64시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공공인지학부에서 주최하는 다빈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이사항으로 수상 경력으로 교내 체육대회 종합 준우승, 교내 부스 만들기 대회 은상,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경진대회, 교내 영어 경시대회 각각 3등을 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으로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미래인재 전형이나 브레인 한양 전형을 원했고요.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검사의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를 한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이 치르게 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는 올해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에 발표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좀 비춰볼 때 우리 학생이 좀 어떤 점을 염두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우선 내신부터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은 지방 특목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내신 성적만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특목고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수학 내신이 좀 심각하게 낮은 편이고 네. 또 원점수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라서요. 네. 학생부 중심으로 가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구태여 지금 이제 내신 관리에 어떤 조급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뭐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내년에 뭐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고요. 네. 큰 틀을 보면요. 수시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그 학생부 전형에 이제 입학 사정관제가 이제 포함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학생부 교과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특목고이지만 수학 내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것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게 중심은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그 학교 공부를 뭐 이제 등한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신을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보통 내신 공부 같은 게 내신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선생님의 그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신 그 학교 공부는 충실히 하면서 이제 그 폭넓은 사고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무게 중심은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논술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죠. 이제 우선 선발은 좀 가급적 피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에 좀 더 이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논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학생 논술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논술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논술 준비를 좀 이제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학생부 중심의 전형하고 논술 전형의 중심으로 갔을 때 논술 쪽이 우리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주 그 비싼 논술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대학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대학에서 봤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기출문제를 해설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꼼꼼히 보시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첨삭 받으시고 하시면서 논술 준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논술 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형태 내년에 바뀌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올해보다는 정시에 더 많은 인원을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쪽이 이제 우리 학생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정시 준비를 하되 지금 우리 학생이 심각한 것은 앞서 봤지만 79% 정도가 나오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3 올라오기 전에 고3 3월 달이 되기 전에 사회탐구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하고 비교과 활동을 봤을 때 입학 사정관제 전형하고 학생부 유제 전형은 좀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입학 사정관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좀 한번 새롭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하고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양대학교는요. 이제 일단 둘 다 지금 두 전형이 좀 애매하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전형인데요. 미래인재 전형하고 브레인 한양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 둘 다 관건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은 수학 내신 성적 수학이 오르지 않으면 그리고 브레인 한양은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사회과학부는 이제 CG를 보면서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이제 사회과학부 이제 논술형인데요. 아까 행정학과, 그러니까 학생은 정책학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책학과는 없고 이제 행정학과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그래서 이화여대 논술 전형은요. 우선 선발과 이제 뭐 일반 선발로 나눠지긴 하는데 논술 자체 영향이 굉장히 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반영이 30%밖에 안 되네요. 예, 30% 안 돼서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5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내신이 뭐 충분히 논술로 만회 가능할 거고요. 사회과학부 이제 뭐 좀 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사회과학부는 이제 통계 도표 논술이고요. 이제 인문과학부나 사범대가 영어 논술인데 우리 학생 영어가 좀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좀 살린다면 인문과학부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신청해서 상담 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때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려를 했다고 하지만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더 고려해 볼 만한 전형, 대학,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대학교는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외대 그 행정학과 우리 화면 보면서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행정학과 논술형입니다. 우선 선발은 이제 학생부 30, 일반 선발이 학생부 50인데 내년에는 일반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일반 선발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왜 제가 추천을 해드렸냐면요. 우리 학생이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이 출제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어 쪽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학교 좀 추천을 드릴게요. 서울시립대학교. 화면 보시면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예. 그 논술 전형인데 여기는 아예 이제 논술 100%입니다. 100%.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내신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예. 다만 이제 대학,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한데요. 우리 학생이 추천받을 수 있으면 꼭 한번 이 전형을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외대 행정학과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추천을 해주셨고, 두 전형 모두 논술의 영향력이 큰 그런 전형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근데 2학년 들어서 33권이나 읽었어요, 우리 학생? 네. 독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는데, 예, 논술 전형 준비하면은 아주 유익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또 더 궁금하세요? 질문하셔도 돼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어떤 네. 활동보다는 이제는 수능 성적, 그리고 여러 가지 논술, 또 내신에 대해서 좀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예,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적확한 상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하는 학과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전형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적 많이 오르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검사가 꾸민 고2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입니다. 논술과 수능 공부에 주력하기 바라고요. 특히 취약 과목인 수학 성적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수학 2등급, 영어 사탐 1등급입니다. 지금부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추석 연휴를 좀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내년에 또 학생부 중심 전형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좀 염두를 두면 좋을까요? 예, 학생부 중심 전형이니까 우선 이제 내신 관리 철저히 해야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중심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에는요, 진로 활동, 뭐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출결사항,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충실하게 학교 중심으로 채워 나갔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업 능력이기 때문에 예, 교과 성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우리 학생들이 좀 일찍 아직
아직 중간고사가 아마 아닐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상당히 그 명절 때 집안에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장소를 이용해서 네. 그 내신 성적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1차 접수 결과와 합격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김학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 추석 연휴 공부법과 수시 전략을 주제로 또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딱볼도 졌네 졌어. 아까 끼셨거든요. 아까 어디 있어 졌잖아. 1점 차로 우회전. 맥스파이시 케이준 버거 하나요? 입맛은 통한다. 매콤하게 맥스파이시 케이준 버거.